인간을 완벽히 배제한 기계들의 결제 문법이에요. 그래서 결제 수수료가 물건값에 무려 3,144배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시작이에요. 사람 없는 기계 경제의 도래와 무결점 금융 인프라의 완성입니다. AI가 이제 이 결제하는 그런 커머스 시대를 주도하는 에코시스템 컴플라이언스 전략입니다. 인간의 쇼핑에서 기계의 거래이죠. 머신 대 머신이 결제하는 진화하는 거시적 패러다임 시프트와 이를 통제하기 위한 완벽한 실물 경제 연결망의 구조를 해독합니다.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2시 당신이 잠든 사이 기계들의 경제 활동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금 잠을 자고 있고요. 우리 스마트폰과 연결된 AI 에이전트는 인간의 개입 없이 홀로 데이터를 구매하고 또 연산력을 빌리며 타 소프트웨어의 작업을 위임합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는 인간의 쇼핑은 끝났습니다. 오직 프로토콜, 기계 언어로 대화하는 낯선 기계들의 거래망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인간의 개입이 0%입니다. 그래서 24시간 무중단 자율 거래를 기계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상이 지금 눈앞에 오고 있다는 거죠. 기계 경제의 초소액 거래. 기계들은 아주 일원까지도 결제를 할 수가 있죠. 레거시, 기존의 결제망은 붕괴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제 수수료가 물건값에 무려 3,144배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4원짜리 결제에 400원의 수수료를 내는 기형적 구조라는 거예요. 글로벌 신용카드 스트라이프 고정 수수료가 약 435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제액의 2.9%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AI 에이전트에는 기존 결제 방식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1초에 수백 번씩 일어나는 AI 에이전트 간의 고빈도 마이크로 결제에서 기존 신용카드의 무거운 비용 구조는 원천적으로 작동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비자, 마스터카드, 스트라이프 이런 결제 회사들이 모두 다 일제히 이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장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웹3 시장, 디파이 시장의 모든 결제 또 은행들까지도 다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어떤 결제 시장의 경쟁에 바로 스테이블 코인의 무한 경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기계 경제는 블록체인을 선택해야만 하는가?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거시 금융은 신용카드, 기존 은행 중심의 신용카드와 또 기계경제 결제망의 블록체인이죠. 그래서 신용카드의 거래 주체는 무언가요? 바로 인간, 결제 버튼을 클릭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물리적으로 긁고 또 아니면은 또 인터넷상으로도 반드시 인간이 결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결제 주체가. 그런데 AI 에이전트는 자동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체 결제에 관여하지 않는 거죠. 자동화 프로토콜에 의해서 결제가 진행된다. 수수료 구조를 보면 우리 신용카드는 정액제 고정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당 수백 원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블록체인의 AI 에이전트는 초저비용으로 결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산 시차가 있는데요. 수일이 소요되죠. 우리가 신용카드를 긁는다고 해서 상인이 직접 돈을 받는 게 아니라 3, 4일 후에 받게 되죠. 자, 그래서 바로 받는 게 아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블록체인에서는 우리가 결제하는 순간 수초 이내에 상인한테 돈 이행이 되죠. 암호학적 증명으로 인해서 기계는 외상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조건이 맞으면 바로 결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부 구조를 보면 계정 기반의 결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폐쇄형으로 사전 가입이 필수예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토큰 기반의 정산은 개방형 공유 장부예요. 그래서 지갑 간의 즉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쇄형인 기존 은행 시스템에서 이제는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즉시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결제가 진행되는 그런 구조로
진화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완벽히 배제한 기계들의 결제 문법이에요. X402라는 프로토콜이 표준이 되는 겁니다. All Agent 전 과정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전체 과정을 All Agent가 프로토콜로 결제하는 겁니다. 1단계는 AI 에이전트가 특정 데이터를 요청하게 되고요. 자, 2단계에서는 HTTP402 지급 필요, 에러 응답 및 기계어로 지급 조건을 전달하게 되죠. AI가 조건 확인 후에 암호화폐 서명으로 즉각 결제를 실행하게 됩니다. 마지막 4스텝에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검증 완료 후에 즉시 데이터를 제공하게 됩니다. 인사이트는 뭡니까? 지갑 연결 팝업과 공인인증서 생체 인증이 없어요. 기계들은 오직 기계어와 암호학적 증명만으로 수초 내에 결제가 완결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투명하고 자금 세탁이 안 되는 그러한 검증된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기계들의 에이전트 결제에 사용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그 조건에 맞겠느냐? 안 맞는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조건에 맞을 수 있는 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 준비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 어떤 것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 어떤 것이 과연 AI 에이전트 결제 화폐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용되어질 것인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까다로운 기계들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대안의 스테이블 코인은 과연 무엇이 되겠느냐.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안정적인 가격표가 있어야 돼요. 변동성이 있는 것은 절대 AI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법정화폐 연동으로 변동성을 통제하고 기계들의 정확한 예산 수립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는 이더리움 안 됩니다. 비트코인 안 됩니다. 코인들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독자적인 지갑 권한인데요. 프로그램 AI 자체가 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전송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AI가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24시간 무중단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행 영업시간이나 국경에 묶이지 않는 365일 개방형 장부여야 돼요. 그러니까 365일 24시간 일주일 내내 끊김없이 결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네트워크여야 된다. 그래서 또 네 번째로는 스마트 컨트랙트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맞으면 스마트 컨트랙트 뭡니까? A가 중독되면 B가 전송하라는 조건부 지급입니다. 그래서 기계라는 것은 외상이 없어요. 그냥 조건이 성립되면은 바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완벽한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에 맞는 스테이블 코인의 코어가 필요하다. 멈추지 않는 초고속 블록체인 고속도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폴리곤 네트워크. 투명하죠, 빠르죠, 저렴합니다. 그래서 2024년 엔쿤 업그레이드를 한 후에 굉장히 빨라지고 또 수수료가 아주 저렴해졌죠. 그래서 수수료가 사실상 0에 수렴되고요. 14원짜리 데이터 결제도 부담 없이 수초 내에 빠르게 정산할 수가 있어요. 완벽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폴리곤 스캔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아주 작은 단위의 24시간 송금 결제가 모두 다 모니터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의 이동을 스마트폰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블록체인계의 CCT가 바로 폴리곤 스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글로벌 확장성인데 바로 ERC 네트워크, 폴리곤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유니스왑 등 탈중앙화 거래소 연동 및 타 지갑 금융 서비스와 완벽하게 연결되는 디지털 자산 표준화 규격이 된다. 바로 이와 같이 고속도로,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움직이는 그러한 다양한 거래망에 우리가 아주 유연하게 잘 결제에 중립적인 자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제 불능을 막는 안전망이 필요하죠. 통제 불능은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죠. EML이라든가 KYC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결제로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디파이가 좋고 탈중화가 좋다 하더라도
통제가 안 되는 그러한 화폐를 인류가 쓸 수가 없어요. 그런 통제가 안 되는 것을 AI한테 결제를 맡긴다? 더더욱 큰일 날 일이죠. 자, 그래서 AI 결제의 오중 방화벽입니다. 결제 시스템의 진짜 가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멈추는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조치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조치가 안 되는 것은 AI 에이전트 결제로 활용이 될 수가 없다. 첫 번째로는 금액 제한, 예산 초과 방지, 즉각적인 자금 회수. 그 다음에 시간 제한, 유효기간 설정을 해서 만료 시에는 자동 환급. 세 번째로는 대상 제한, 검증된 공식 사이트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는 겁니다. 검증되지 않은 사이트는 AI가 접속을 하지 못하도록 인터록을 거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목적을 제한하는 겁니다. 지시된 목적 외에는 임의 자산을 구매를 차단. 그 다음에 행동 제한, 예외사항 발생 시에는 주인의 최종 승인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AI가 24시간 동안에 결제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아무런 주인의 제약 조건을 받지 않는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최종 승인권자는 주인,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돼야만 AI 에이전트 결제 시스템이 완성되고 또 도입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어떤 것이 과연 스테이블 코인으로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인사이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계속 이야기한 게 뭐냐면 디지털 리터러시가 돼야 되고, 우리가 디지털 생태계를 알아야 되고, 앞으로 미래의 결제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어떻게 진화될 것인지, 그리고 규제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KYC, AML을 그렇게도 강조했는지,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거래소에 100번 나가도 소용이 없어요. 상장 폐지라는 거죠. 규제에 맞지 않는 것은 우리가 종말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도 법을 기다려왔던 거죠. 그래서 글로벌 규제 시대, 바로 미카의 개막이 2026년 7월 1일 날, 이제는 규제 유예기간이 끝나고 미카법이 실행된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지니어스법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우리 클래리티법은 2027 1월부터 아마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대한민국은 바로 우리도 디지털 기본법 가상자산 2단계죠. 그래서 우리도 올해 안에 이것을 국회를 통과시켜서 2020 1월부터 적용이 될 것입니다. 모든 규제와 생태계의 시작점이 2027 1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인 거죠. 우리는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법 규제 내 샌드박스 내에서 테이트를 하는 것이 첫 번째로 베트남이고, 그 다음에 유럽은 법을 시작한 거고, 미국은 내년에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2020 1월부터 스타트할 수 있는 법, 각 나라의 법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대한민국의 법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규제도 각 나라마다 나와야 되고, 생태계도 조성돼야 되고, 또 금융권들도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뛰어들고, 블록체인 시장, 또 코인이 사기가 아니고 이 규제권에 우리가 STO, 주식도 토큰화를 만드는 거예요. 모든 자산은 다 토큰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인이 정상적으로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시점이 2027 1월 1일부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